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9회 안경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개강 후에 그리고 1학기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들, 수험생들을 봤을 때 2학기 때 이제 개강하고 나서 원서를 접수한 다음 국시가 90일에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그때 공부하면 빠듯하게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급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만 있다면 2학기 때 남들이 굉장히 바쁘게 걸어갈 때 본인은 좀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학기 때 개강한 수험생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학기 때 정리해 놓으면 좋은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과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학기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건법규라는 과목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고요. 2학기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법규를 지금 당장 배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학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재 수업 듣는 건 당연히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기초 교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됩니다. 기초 교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 여기서 말하는 기초 교과목이라면 대부분 1교시 교과목에 해당합니다. 자, 1교시 교과목. 그래서 1교시 교과목은 안과학 3과목이 있고요. 광학 3과목이 있죠. 안과학 3과목이라고 하면 해부, 생리, 질환, 이렇게 3과목이고요. 광학 3과목이라고 하게 되면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이죠. 물론 안경광학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안 배운 학교도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물리광학을 뒤에 배우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초반에 배우다 보니까 3년제, 4년제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1, 2학년 때 나머지 위의 교과목들을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한 개념 정리와 정리 노트를 완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과목들을 완전히 마스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본 개념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본인만의 노트 정리는 어느 정도 좀 된 상태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2학기 때는 2, 3교시 교과목, 실기 교과목 커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1교시 교과목은 그나마 점수를 좀 여유 있게 받으시려면 이 과목들이 1학기 때 정리가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굴절검사. 굴절검사는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배워요. 3학년 때는 양안시 교과목을 좀 배우지 굴절검사는 타각적, 자각적 굴절검사는 1, 2학년 과정에서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양안 조절 균형 검사 길게는 가입도 정도까지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 방법, 검사 순서, 판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마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학기기. 기기는 뒤에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지만 기기는 여러 과목에서 검사하다 보면 기계들을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한 과목으로 정리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시에 5문제밖에 안 되지만
전체 기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기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교과목에 대한 난이도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선 해부생리는 저는 이해형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를 암기로 해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암기보다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점수 고득점의 비율이 높아진다. 틀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해형 교과목이고, 그래서 오히려 공부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해부는 중급이지만 생리학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도 생리학이 좀 높습니다. 해부학은 쏘쏘 중간 정도이지만 생리학은 높음을 유지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안과 질환은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왜?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박스를 주고 밑에 질환명을 찾는 걸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을 알고 세부 내용을 옳은 것 찾기, 틀린 것 찾기 이렇게 하는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문제를 치는 게 아니라서 키워드만 그 질환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만 잘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답을 낼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난이도와 공부 난이도와 문제 난이도가 전부 다 소소하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료학도 키워드 위주로 외우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 플러스 비교, 얼마나 비교되는 것들을 잘 묶을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여기서 소소라고 적은 것들은 그냥 무난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경학은 종합적 교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안경학은 풀로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사용하셔야 되고, 얘는 굴절검사 내용, 해부학 내용, 생리학 내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능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하물리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기출 문제의 난이도는 무난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것에 비해 문제 난이도는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무난하다고 하는 거는 쉽다라는 뜻보다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 형태의 계산 수치들만 내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굴절검사, 임상적인 개념이 있으면 훨씬 이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과목을 확실하게 이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내 걸로 잡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는 것 때문에 공부 난이도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문제만 따놓고 따지면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문제 난이도는 그래 높지 않고, 광학기기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와 공부 난이도가 모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다. 다른 과목들에서 다 했던 거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실기는 우리가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난이도는 어차피 굴절, 시기는 콘택트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공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실기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해부생리학은 무조건 해부학적 구조를 머릿속으로 쉽게 말하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눈 하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마, 홍채,
그 사이에 방수 있고 뒤에 수정체 있고 선모체 있고 유리체 있고 망막이 있고 각막 5개층 예쁘게 못 그리더라도 상피부터 보호막, 실질, 데스맥스, 내피, 망막 10개층 대충 어떻게 그 다음에 앉아 사진에서 시신경 원판이 어디 있고 황반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각 경로에서는 시야장에서는 시신경 교차, 시사, 외측 실상체 또는 뭐 가쪽 무릎체 이런 것들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가 돼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구조를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위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그림 그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왜? 홍채 앞에 또는 수정체가 수정체 즉 질환에서 백내장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백내장으로 유발할 수 있는 녹내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갑자기 백내장 얘기를 하다 녹내장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유리체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유리체에 부유물이 있을 수 있는지, 유리체에 출혈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주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누구한테서 온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림 그리고 주변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손으로 그려보면서 익혀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유튜브 저희 채널에 제나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수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면서 따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교재 안과학 1조각에서 나온 안과학, 그리고 보건인을 위한 안과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 그 다음에 시기해버그 현문사. 이 교재 속에 있는 그림은 좀 자세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국시형 문제들의 구조들의 눈꺼풀의 구조 그림이 나오면 다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림들을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생리학은 공부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선 생리학적 검사, 안과적 검사라고 하죠. AB 스캔, 그리고 무슨 전이도 검사들이 나와요. 망막 전이도, 눈 전이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용 목적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이 검사 이름을 잘 보시면 사용 목적이 바로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줄이 외우는 것보다는 캐치, 이름을 기억하시면 이름이 단어가 왜 그렇게 구성됐는지를 알면 사용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특수사시, 그 다음에 시력표와 시각 크기 계산, 색각 가계도 문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기출 참고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이 의외로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복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안과 질환이고요. 안과 질환은 부위변 질환 목록을 우선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좋아요. 각막이면 중심분지, 주변분지, 그리고 결막이면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알레르기인지 이런 것들은 카테고리 형태로 정리를 해야지만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겹치는 증상들을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질환별 주증상, 메인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환 공부하는 것들 중에 메인 특징이라는 것 중에 많은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앵두반점이 있습니다. 앵두반점은 어느 질환에서 나오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얘는 그리고 왜 이렇게 보이는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망막 중심 동맥 폐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러면 앵두반점은 망막 중심 동맥 폐쇄, 그러면 답이 만약에 망막 중심 동맥 폐쇄라면 힌트 내용에 앵두반점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가지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앵두반전만 보고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메인 특징이 이렇게 너무나도 강한 게 있는 애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주 증상들을 기억하시되 겹치는 것들은 그냥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것보다는 핵심 질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질환 우선 1차는 기출이죠. 1차는 기출에 나온 거는 무조건 모셔야 되고요. 2차는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정리하셔야죠. 이거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학교 교수님들이 다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냈고 설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겠지만 기출, 모의고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환들은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뜻은 국시에 자주 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절대 틀리지 않게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재료학이고요. 재료학은 이론은 재료학, 3교시 실기는 상품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우선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는 재료학을 공부할 때 완전 임상처럼 공부했을 수도 있고 옛날 기존 틀의 자료 정해진 틀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기출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좀 중요해서 공부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에 나오는 범위를 먼저 보고요. 그 범위 우선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것들,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좀 애매한 내용들이지만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고 모의고사에 나왔다면 그거는 또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범위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죠. 예를 들면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도 비교죠.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고요. 다음에 유리 렌즈와 플라스틱 렌즈도 비교죠. 이렇게도 비교고요. 세 번째 많이 되는 거는 PC 폴리카보네이트와 CR39 이 렌즈들도 많이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비교로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비교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겹치는 내용은 또 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 필요할 거고요. 학금 종류는 구성 요소 위주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특징보다는 세부 특징도 알아야겠지만 우선은 구성이 먼저죠. 예를 들면 모넬이 기본적으로 니켈에다가 구리, 약간의 철, 망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얘들을 기억을 못한다라면 얘들은 못하는데 내 세부 특징은 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 요소 위주 퍼센트가 아니고요. 누구와 누가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켈 합금이니까 니켈이 제일 많겠죠. 근데 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실기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소재 위주로 우선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무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무태도 관심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서 아세테이트, 티타늄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되고 임상에서 다초점 렌즈가 많이 나가니까 다초점 렌즈, 평광 렌즈, 조광 렌즈 이런 게 유행이고 코팅은 자외선 반사 방지막 코팅
미러 코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유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되고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기출문제는 언제나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설명으로 풀어서 나오는지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둘 필요가 있어서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삼형제고요. 안경광학, 대학 서림에서 나온 안경광학 있죠. 성풍주 저자의 교재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 이 교재가 안경광학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교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리고 그림들이 국시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들을 가지고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물론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좀 중요하게 냈을 수는 있지만 국시에서는 객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디테일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개념을 먼저 안 다음에 수치는 반복적으로 그냥 눈으로 도장 찍듯이 외워도 되는 거라서 우선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선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함정 요소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념,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함정 요소에 빠지지 않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우선적으로 1학기 때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요. 꼭 꼼꼼하게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기하과학과 물리과학인데요. 기하과학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상식,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그림으로 푸는 것들 결상식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목거울, 볼록렌즈 이렇게 조합에 대한 결상식 그림으로 경우의 수로 푸는 거 있죠. 물체 위치가 어디일 때 확대된 정리 허상이다, 축소된 놀이 실상이다 이런 것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거울, 얇은 렌즈, 수차 여기까지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1학기 때 빨리 정리하시고요. 두꺼운 렌즈와 배율은 같이 나올 테니까 배율은 여기서 말하는 배율이라면 행배율이 아니고요. 자기 배율, 상대 배율 쪽인데 이때 배율은 좀 놔뒀다가 앞에 게 다 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쪽으로 조금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쪽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과학은 개념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세한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왜? 이게 물리과학은 기본적으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빛은 표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빛은 파장으로 표현하죠. 파장이라는 게 700 나노미터 이러는데 나노미터라는 말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수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6 곱하기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야 될 수 있는데 이건 지수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하겠지만 국시에는 이것보다는 얘들은 어떻게든 통일시켜 줄 거고요. 이 앞에 걸 계산하는 걸 우선으로 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라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위주로 빨리 잡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자, 굴자검사 2교시의 이론, 3교시의 실기로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두 개 통합으로 하면 검사 목적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한 세팅, 보조렌즈, 사용하는 보조렌즈, 그리고 결과 해석, 예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입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사별 보조 세팅하는 방법, 보조렌즈 쓰이는 거, 결과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검사 왜 하는 건지 목적, 이런 것들을 정리가 되셔야지만, 그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은 시력 검사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할 건지, 방사선시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에 난시정밀 검사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형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기를 하는 거예요. 진도라는 말은 세부적이죠. 세부 정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념과 세팅, 보조렌즈, 그다음에 검사 종류, 이런 것들 먼저 정리하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모르는 것들은 언제든지 공부방에 들어와서 답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과학기기는 기기별 명칭, 영문, 한글 모두 익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케라토미터가 있죠. 케라토미터가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각막 곡률계입니다. 왜 영어도 알아야 되고 한국말도 알아야 되냐면,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한국말로 나올 때도 있는데 한국말이 조금 이해하기 편해요. 왜?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렌즈미터 있죠. 렌즈미터의 한국말은 정점 굴절력계입니다. 안경렌즈의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측 정점 굴절력을 측정하는 기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계별 명칭을 영문, 한글 모두 익히셔야 됩니다. 스펠링을 조금 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스펠링 한두 개 달한 기계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스펠링 하나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별 사용 목적. 자, 각막 곡률계는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각막, 정확하게는 전면에 곡률 반경을 측정하죠. 그 다음에 또 각막 전면에 굴절력을 측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알고 검사 목적 알고 이런 것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에서 그러면 각막 곡률계라고 하면 H 값이 8.00이고 얘가 180축이었고 V 값은 7.90이고 얘가 90도였다. 이때 각막 난시가 이런 식으로 각막 난시 값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었다. 자, 이게 각막 난시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평 굴절력 이렇고 수직 곡률 반경이 이렇고 이런 것들 결과를 해석해내는 연습. 각막 난시가 이만큼 이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는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계 그림에서 부위별 이름, 그 다음에 기계 그 동작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목적, 그 다음에 결과에서 이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기기학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문제라고 버릴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복잡하게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개강 후에 1학기 때 하면 편할 것 같은, 꼭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나름 정리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 1학기 때 시간이 있을 테니까 수업 배우는 것들 정리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이런 제가 추천한 과목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론 정리가 조금 되면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구매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활용하면서 풀어보시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혼자 공부하는 힘들다 라고 하시면 유튜브 그 다음에 비주얼 스터디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숫자로 되어 있고 힌트는 12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국시일이죠. 힌트 구매 넣고 접속하시면 들어오시면 질문도 남기고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1학기 때 하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 보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서 국시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시길 응원하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